이 편은 기업 얘기다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미국 기업, 중국 기업 힌트를 좀 주시면. 네, 둘 다. 둘 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무엇인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볼 텐데 서두에 좀 풀어주실 얘기 먼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나 이렇게 투자를 해라라고 하기는 굉장히 안 되는 부담이 있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아웃 퍼포먼스가 나았느냐를 이제 수치로 한 이런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3% 이상이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의 11개월 뒤에, 12개월 뒤에 이렇게 수익률을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없는 기업보다도 11%나 더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떤 섹터가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당연히 이제 필수 소비재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세 번째는 IT, 그리고 임의소비재, 헬스케어, 부동산 순으로 이렇게 지금 가격 경쟁력이 나타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보시면은 IT, 즉 테크놀로지에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IT에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군에 IT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자 산업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인데, 그 중에서도 이 태양광 기업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그런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1편에서 글로벌 태양광 밸류체인의 핵심은 이제 중국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네, 지금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전체 밸류체인의 80%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 자료만 보더라도 폴리실리콘은 전체 글로벌의 64%, 인곳은 95%, 웨이퍼는 99%, 셀은 80%, 그리고 모듈은 75%를 모두 다 중국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거의 압도적인 비율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어떤 국가가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하면 답은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기업은 뭐가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는데 네. 시간이 짧으니까 이제 1등 기업을 가져와야겠죠, 당연히. 대표적인 기업들의 이제 실적을 한번 대략적으로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엔페이지 에너지가 연초 대비해서 49% 이상 상승을 했고요. 통이라고 하는 폴리실리콘 글로벌 1위 기업은 23% 이상,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16% 이상, 그리고 융기실리콘이 0.2% 정도 하회를 했고, S&P는 같은 기간에 14.6%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모든 지금 글로벌 대표하는 이런 태양광 기업들이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률이 엔페이지 에너지 진짜 상당히 독보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을 미리 알았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표되는 기업, 어떤 기업부터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네, 융기실리콘이라고 해서 웨이퍼와 이 모듈 관련된 글로벌 1위 업체를 이제 먼저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융기실리콘은 가장 앞단에서 이제 원재료로 쓰이는 폴리실리콘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모든 밸류체인을 다 원활하게 이렇게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웨이퍼 부문에서는 세계 지금 시장 점유율 46%를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정도가 됐을 때는 이 부분이 50%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모듈도 지금 전체 세계 시장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이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를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 기업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팔로우업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지난 4분기 그리고 이번 1분기 어닝이 미스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다음 분기 이번 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미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감이 지금 한껏 부풀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생산 캐파를 보시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웨이퍼라든지 셀, 모듈 이런 부분들이 다 40에서 60% 정도 증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계획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리저리를 내주기에는 굉장히 계속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영업 마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일단은 독보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이 순위가 바뀔 리는 없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 기업은 연평균 얼마씩 좀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살펴보시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8.6%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기업도 당연히 이제 고밸류, PER도 높고 하겠지만 성장주가 사실 성장을 그만큼 한다라고 하면 고밸류를 받더라도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전에 일부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이 기업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가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생산 캐파는 어느 정도예요? 생산 캐파는 지금의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 85기가와트 정도였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2022년에만 하더라도 150기가와트로 충분히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셀도 이제 60기가와트로 전년 대비해서 이제 67% 늘고, 모듈도 85기가와트로 41%나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포인트로 볼 만한 게 안정적인 장기 계약이 진행 중인가 봐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밸류 체인 중에 하나가 없다고 그랬죠. 바로 폴리실리콘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태양광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사실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급이 되지 않으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를 못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함께 장기간에 이렇게 많은 양의 폴리실리콘을 계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곳에서 이제 또 반가운 게 이제 우리나라의 OCI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수급도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경쟁력이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는 어찌됐든 뱅커빌리티라고 하죠. 충분히 자기들이 빌린 돈을 갚으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안정이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느냐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PV 모듈테크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 지금 3년 연속 융기 실리콘이 AAA 등급, 즉 제일 높은 뱅커빌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고 우려할 만한 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융기 실리콘, 중국의 대표 기업으로 만나봤고, 두 번째 기업은 어디일까요? 두 번째 기업은 바로 이 폴리실리콘 관련 1위 기업입니다. 네. 바로 이 통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사실 뭐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저 융기 실리콘은 들어봤는데 통이는 진짜 처음 들어봐요.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밸류 체인에서 어찌됐든 융기 실리콘은 한 가지를 뺐다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게 바로 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지금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통이 같은 기업에는 뭐 1분기 실적도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2분기, 3분기 올 한 해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충분히 가격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부터 살펴보시면은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뭐 132%나 오른 247억 위안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크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 순이익도 52억 위안 정도가 나왔어서 같은 기간 513% 올랐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큰 부분인 가이던스를 살펴보시면요, 이번 분기에는 이제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통이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폴리실리콘의 연간 생산 능력치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살펴보시면은 통이실리콘 연간 생산량 능력치가 지금 2021년에는 18만 톤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정도에는 거의 뭐 2배 이상, 3배 이상 가까이 되는 35만 톤까지 가게 되고요. 2026년에는 뭐 100만 톤까지도
생산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굉장히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폴리실리콘으로 대표되는 기업인데 그러면은 폴리실리콘의 가격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폴리실리콘에 대한 전망은 시장에서 좀 어때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폴리실리콘을 이 기업 혼자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기업들에서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먼저 이스트호프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이 공장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을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찌됐든 악재로 다가갔는데 통일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니까. 또 하나는 이제 데코와 말씀드렸던 이스트호프 이 두 개의 기업이 또 공장에서 유지보수를 한다라고 하필 이렇게 많은 물량이 몰려있을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2분기 매출이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기업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앞서서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회사는 또 연평균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기업은 4년 기간 동안 연평균 18.5%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뭐 2년 뒤에는 이미 매출의 2배 이상이 뛰어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기업도 고밸류를 받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네. 굉장히 고밸류를 받는 만큼 급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 기업 두 개로 만나봤는데 서두에 이제 수익률 얘기해 주셨어요. 수익률은 미국 기업이 독보적으로 좋았거든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실 기업은 뭘까요? 네, 이제 마지막 기업은 엔페이지 에너지라고 이제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는 기업인데 마이크로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주택에서 그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전환을 해주는 인버터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기업의 지금 매출도 너무 잘 나왔고요. 말씀드렸던 바이든 정부의 법안도 통과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사실 27일 현지 시간 27일장에서 17%가 올랐고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 말씀드렸던 실적이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은 이제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가장 주목을 했던 게 유럽에 보내는 유럽향 수출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69%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럽에 보내는 그런 수출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기업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엔페이지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영업 마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금성 자산이 12.5억 달러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M&A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월 초에 클리퍼 크릭이라고 하는 전기차 충전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합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도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어찌됐든 미국에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패권 전쟁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을 더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서 이제 엔페이지 에너지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수익률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가장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에 워낙 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뭐 중국 시장에서 혹은 미국 시장에서 이 관련된 기업들을 직접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친환경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 이제 구성 종목을 보면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이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상품으로 잘 한번 골라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너무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네. TAN이라고 하는 태양광 에너지 대표 ETF 있지 않겠습니까? 아, 있어요? 네. TAN은 물론 이제 중국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에 다 치우친 그런 ETF인데 거기에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엔페이지 에너지입니다. 오, 그럼 올해 수익률 좀 좋았겠네요, 그 ETF는? 네, 이제는 이제 오르고 있고요. 뭐, 이번 연초 대비해서는 사실 미국의 태양광 에너지 기업들의 전체적인 수익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산업과 기업에 대한 또 새로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